안녕하세요. 저는 20기 새내기입니다. 어제 수료를 마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V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V드림 대표이사 김민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떨리네요. 발표를 이렇게 수백 번 하는데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ESG 추진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들은 아예 ESG를 의무 공시로 내려버리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30년째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은 무조건 장애인을 민간 기업은 3.3%, 공공기관은 3.6%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고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 형태의 과태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0인부터도 이렇게 부담금을 발생시키자라는 법안이 계속 통과가 되고 있고 50인부터 의무가 주어지고 100인부터는 아예 그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0년째 0.1%, 0.2%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97%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대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비대면, 언택트가 일반화가 되었고 특히 장애인 채용 시장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디지털 기술, 원격 근무 이런 부분들이 더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월에 저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재택근무면 안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그런 재택근무에 대한 일반화가 되면서 먼저 문의가 오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에 홈플러스를 미팅을 했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고 다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홈플러스에 90명의 장애인들이 저희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2년 반 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장애인들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이고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88.1%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었고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못 구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매년 올라가는 부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시킬 게 없어. 시설 구비해야 되잖아. 의사소통 어려워. 그냥 차라리 고용하지 말고 부담금 내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시 때려버리고 송금 불산입 때려버리고 더 강화시켜버리고 기업에서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ESG가 아니라 SEG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의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500개 기업 그리고 장애인 100명을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 거의 다가 일 시킬 게 없어요.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들은 장애인 채용 시장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서 단순 인가공이나 인형 눈 붙이기나 박스를 접는다거나 이런 부분에만 장애인들이 투입이 됐었고 기껏 해봤자 바리스타, 장애인 바리스타, 시각장애인 안마사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장애인 기초수급 예외 적용을 기초시급 예외 적용을 시켜서 시급 1,000원, 2,000원 받고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장애 유형별, 직군,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근태, 노무, 이슈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V드림에서는 고용하는 희망 기업에게는 부담금은 당연히 줄여주고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업무 관리, 노무 관련 제반 업무를 저희가 모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얼타임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서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고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당연히 찾아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공존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남자 여자가 있듯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키워드림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 시스템을 21년도에 다 구축을 해서 이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별에 맞는 직무 교육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예 대기업의 ESG 추진실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우수 근로자들한테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이제 장학금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엔 장애인 부모님이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 저희 투자도 소셜 임팩트 기업치고는 100억 이상을 투자 유치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때 초청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V드림 안에서 저희가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한테 프로그램 사용비를 받고, 그리고 기업이랑 장애인은 근로계약서를 맺어서 직고용이 돼요. 근데도 이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장애인 재택근무 고용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들이 크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면 400명 상시 근로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수가 12명이에요. 12명을 고용을 0명을 했을 경우에 미고용 시에 거의 3억 3천이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0명당 3.1%, 3.6% 3배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은 장애인 고용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하는데도 매년 414억씩 부담금을 냅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그룹은 80억씩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무 불이행 기업의 리스트를 5년간 안 냈을 때 아예 공표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근데 저희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중증 장애인은 또 경증 장애인 2명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월 60시간만 지키면 3시간, 4시간 하루에 일을 하면 경증 2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저희 시스템 비용을 쓰고 장애인한테 월급을 줘도 이 부담금에서 70%가 세이브 됩니다. 알파 되는 게 아니라 70%가 세이브 되고, 거기에 업무 생산성까지 나오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높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대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채용 업무부터 맞춤형 직무부터 인사 노무, 그리고 근로자 교육, 여러 가지 업무 관리, 여러 케어까지 저희는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차병원 그룹에서도 계열사 전체적으로 90명이 들어가는데, 아예 인사팀에서 90명을 다 뽑아서 저희가 이제 케어하고, 저희 시스템 안에서 근로자들이 이제 출근하기 버튼 누르고 부여받은 업무 올리고, 여러 가지 연차 신청이라든지 전자결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 이름이 플립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기업이랑 체결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관리자 페이지, 근로자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까지 출원이 되었어요. 등록이 됐어요.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장애 유형별 근속률은 얼마고 업무 생산성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보조공학 기기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회사 너무 가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사와 똑같이 구현되어 있고 아바타들이 생성이 돼서 여기에서 신입사원이었으면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네, 팀장님께 여기 바로 회의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 하는데, 비장애인에게는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 공간이고 게임일 뿐인데,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삶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또 진짜 도움을 줄까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그냥 저희가 만든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커뮤니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살 지적장애인인데 여자친구 구해요. 뭐 저희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퇴근하시겠습니까? 여기 플립 안에서 눌렀을 때 바로 드림터라는 곳으로 이동이 돼요. 여기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맥주집도 있고, 네,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고, 여기에서 여자 남자들끼리 이제 장애인분들끼리 소통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들이 굉장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대기업으로 확장이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1월에 창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미 시리즈 B 완료를 했고, 그리고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3년 전에 미팅을 했었던, 막 씨를 뿌렸던 곳들이 이제야 연락이 오고 계약이 되고, 샤넬 코리아도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는데 30명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이 여기 안에서 거의 300여 가지의 직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IT 기업에는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챗봇 데이터 질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제조기업에는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고, 입찰 정보를 전달을 하고, 회사 소개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은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데 나머지 13가지의 장애 유형은 몸만 불편하다 뿐이지 인지가 비장애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예술인 영역으로 해서 저희 KT그룹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이 저희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출근하기 누르고 연습 사진을 업로드하고 1년에 2번씩 이제 연주회를 하고, 장애 예술인들도 법적으로 취업 근로자가 20년 1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로 시작하는 공공기관은 저희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저희 회사는 정말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저희 회사 안에서 15명이 장애인입니다. 네, 우리 또 장애인 중에 한 분은 시각장애인 대학생 협회장이에요. 안내견을 데리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데 고3 때 눈이 갑자기 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 역량평가 모델링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한 예를 들면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가 굉장히 심한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이면수 씨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1년 동안 러브콜을 했었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저희 플립 시스템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공존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삶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